자, 일단은 뭔데? 합이니까 코시다, 맞아?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코시는 빈칸위치가 두 개라고 했어요. 여기가 2차식, 1차식 두 개가 주어지면 여기가 빈칸이라고 했고, 빈칸 채우기. 그 다음에 여기 1차식, 그러니까 역수식, 각각에 대한 역수식. 그럼 여기가 빈칸이라고 했고, 그 다음 걔네 영상을 잘 보시면 제가 뭐까지 설명을 하냐면 1차식과 루트식도 루트는 제곱하면 1차가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차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1차식, 그 다음 뭐다? 루트식. 여기가 완전히 빈칸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1차식과 루트식이니까 여기에 1차식을 적어주고 3x 플러스 5y, 여기에 루트식을 적어주면 돼요. 루트 3x 플러스 루트 y. 우리가 이거 5번 플러스가 있어. 그 다음 이제 빈칸 찾기를 할 수 있잖아. 코식 공식을 아니까 얘 제곱하면 3x라고. 근데 이미 3x가 있네. 그럼 여기는 뭐다? 1의 제곱. 코식 공식은 알고 있죠? 자, 얘 제곱하면 5y라고. 그럼 여기 이미 5y가 있는데 0이 아니야. 1이야 1. 1의 제곱이 옵니다. 왜? 이거 두 개 각각을 루트를 한 다음에 곱하기 한 값이 여기 적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루트 3x 루트 1 곱해야지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코식을 쓰면 되죠. 그러면 뭐야? 3x 플러스 5y는 8이라면 이 값은 8이고 이 값은 2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잠깐 조금만 더 보자. 그 서술형에서 감점 애들 많이 당했거든. 해가지고 애들 이걸 막 이렇게 푼다고. 마이너스 4. 이거 아마 요 문제에서 난강공이 틀린 거야 혹시? 난강이? 그 난강공이 서술형 문제였거든. 이래가지고 애들이 최대값은 4 이렇게가 되고 감점을 다 대고 당했어요. 왜? 루트 앞에 둘 다 플러스면 마이너스 4인 순간에 불가능합니다. 맞아? 그래서 범위를 이것까지 적어줘야지만 감점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물론 최대값은 여전히 4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까지 안 한 사람들은 감점을 시켰어요. 무려 3점. 그래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맨날 적으는데 우리 학원 애들 받아줬어. 그나마 점수 다 받아서 다행이다. 그 다음에 3번 개념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난이도는 이건 최상이에요. 최상. 왜? 이 문제의 원본 문제는 뭐다? KMO 기출이라고. KMO 기출 학교 대신에 여기 쓰기가 될 거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동네 기출이니까 외우곤 있어라고. 왜냐하면 이게 성남권만 나온 건 아니야. 강남권에서는 이미 10번 이상 나왔어요. 나와서 워낙 유명한 문제예요. 그 다음 KMO 책 중에서도 제일 1단계 책에 실려져 있는 문제라서 시도는 해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이 없으면 틀릴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은 봤으면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제곱이 알파, y제곱이 베타, 이거 1대 최대값 감마를 가진다. 이때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구해달라.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뭐냐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합이니까 일단 코신을 쓸 건데, 근데 코신을 쓰려고 하니까 이 xy가 뭐야 그거 어디서 새어 나온 거야? 혹시 잠깐만, 이거 영상 편집하기 힘든데. 아니 이거 다 세워놨구나. 어디서 세워놨지? 그래서 일단 코시를 지금 쓸 건데, 코시를 쓰려고 하는데 이 xy가 죽어도 안 만들어진다고. 왜? xy라면 xy 곱하기 꼴이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뭐다? 그러니까 풀이가 아니라 전략을 보면 일단 뭐다? 합이 주어지고 합이니까 코시를 쓰려고 했는데 코시를 써서 이게 넣어봤자 이 x 곱하기 y가 안 만들어져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스타트가 코시는 아니라는 거야. 처음에 바로 코시 쓰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x 곱하기 y 곱을 만들어내려면 뭐야? 합 주어지고 곱 산기가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얘를 만들어내려면 합곱이라고 합이 주어지고 곱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산기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뭐냐 처음에 코시를 쓰려고 했는데 코시가 안 만들어지니까 산기를 먼저 쓰고 코시를 가면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얘를 먼저 쓸 거고 그다음 나중에 뭐 얘를 갈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산기를 쓸 거냐가 문제인데 이제 여기 숫자를 다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에 루트 3을 지금 내가 뭐다? 만들어내야 돼. 맞아? 근데 우리는 루트가 만들어진 게 산기잖아. 왜? 산기가 뭔데?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뭔가 3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뭐냐 3i 제곱을 가지고 올 거예요. 산기를 먼저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xy잖아. 그러니까 뭐야? x제곱을 가지고 올 거라고요. 쌤, 저 이거 x제곱 말고 이거 2까지 고려해서 4x제곱 가지고 올래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야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x제곱을 가지고 왔든 아니면 이 2까지 고려해서 4x제곱에 루트 주면 2x가 되잖아. 그걸 가지고 왔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 아마 내가 계산동상에서는 얘를 가지고 왔거든. 맞지? 오늘은 4까지 한번 가져왔지 그냥. 됐나요? 그래서 그냥 x제곱 풀 거면 화요일 반 1티 풀이 영상을 보거나 개념 영상 보시면 돼야겠지. 그러면 내가 뭐다? 2x를 보고 4x제곱 루트 3i를 보고 3i 제곱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먼저 뭐 한다고? 산기부터 쓸 거라고. 그러면 산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데 2 루트 씌우면 2 루트 씌우면 x 루트 씌우면 루트 3 루트 씌우면 y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즉 뭐가 나오냐 4x제곱 더하기 3i 제곱이 뭐야? 4 x 루트 3 4 루트 3 xy인가요? 이래 됐니? 그럼 봐봐 4 루트 3 xy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라고? 2 루트 3이라고. 그럼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겠네. 그래서 뭐다? 다시 바꾸자고. 이해됐나?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끼워 맞추기를 해야 된다 알겠지? 이 빈칸책도 우리가 끼워 맞추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작업이 되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단다. 그러면 끼워 맞추기로 가면 이제 이래 되나요? 2 루트 씌우면 x 루트 씌우면 3 그 다음 y 그러면 어차피 다시 원래 풀에 돌아가겠네요. 그럼 이제 만들어졌어요. 뭐다? x제곱 더하기 3y 제곱은 산술 기하 때문에 2 루트 3 xy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이 식이잖아. 맞아? 근데 여기는 지금 뭐만 있니? 얘만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양변에 뭐 더해야 돼? 8x제곱을 더해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양변에 8x제곱을 더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9x제곱이 되고 여기는 3i제곱이 되고 드디어 뭐다? 8x제곱 플러스 2루트 3xy를 형태는 만들어냈어요. 됐나? 그러면 뭐냐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등호가 있어. 근데 얘가 또 어떤 숫자가 나와. 최대값이.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 얘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 둘 다 넣는 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이 아이의 최대값은 그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뭐냐면 얘의 범위를 구해볼 건데 근데 얘는 합이잖아. 안 쓴 거 뭐 있니? 아직 얘 안 썼다고. 합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시를 쓰면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봐봐. 몇 차식이야? 4차식. 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러면 2차 1차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4차식이 오고 여기가 2차식이 오는 거고 여전히 빈칸이 되는 거 같은 논리라고. 그래서 이거 세 개는 뭐다? 같은 논리야. 이거 세 개는. 얘만 별개 논리지. 빈칸 위치가 다르니까. 이까지 이해됐나요? 그 코스에 쓸게요. 그래서 4차식을 여기다 적어주고 그 다음에 2차식 얘를 여기다 적어주자고. 그 다음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빈칸 채우기를 하면 얘의 제곱은 81x 4제곱이라고. 근데 여기 x 4제곱 있으니까 여기 81 넣으면 되겠지. 맞나요? 그 다음 얘의 제곱은 9y 4제곱인데 y 4제곱 여기 있다고. 여기 뭐 오면 돼? 9 오면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잘 보면 이 값은 1이라며 1이고 이 값은 90이라고.
그 다음에 9x 제곱 플러스 3y 제곱의 제곱. 그럼 얘를 풀면 마이너스 루트 90. 그 다음에 9x 제곱 3y 제곱 루트 90.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은 항상 0 이상 맞아. 그런데 x가 양수라는 말이 있어서 0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냐? 제곱의 합은 여기서는 양수가 될 거예요. 0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얘랑 똑같은 논리. 0보다 크고 루트 90이 뭐지? 3루트 1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봐봐. 얘는 얘가 더 커. 얘보다는 얘가 더 크대. 그러면 지금 부등식이 뭐가 나왔냐? 이래 나온다고. 3루트 12 먼저 나오고 9x 제곱 3y 제곱이 나오고 걔보다는 얘가 작다가 나오게 된다고. 현재 이 부등식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라고 우기고 싶냐면 얘의 최대값이 얘라고 우기고 싶어. 우기려면 얘가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도 얘가 등호 성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두 개의 등호를 성립하는 똑같은 xy가 있으면 된다고. 양수. 됐니? 없으면 문제가 풀 수가 없단 말이겠지. 자, 그러면 등성조로 확인을 해볼 건데 봐봐 얘들아. 이 3루트 10은 여기서 나온 거거든. 그러면 코시의 등성조라고. 됐나? 얘는 뭐라고? 코시 등성조라고요. 등성조건. 근데 코시 등성조는 뭐야? 루트 이거분의 루트. 그 다음 루트 이거분의 루트 같은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x 제곱분의 9는 y 제곱분의 3 이거일 때가 코시 등성조가 됩니다, 맞아? 그러면 식 정리하면요, y 제곱이 뭐가 이제 3y 제곱인가요? 3y 제곱이 x 제곱 이래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xy는 양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나와요. x는 루트 3y 꼴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얘는 등성조가 뭔데? 이거는 뭘 쓴 거야? 산기를 쓴 거라고. 그래서 얘는 산기 등성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산기 등성조는 뭐야? 이거 두 개 같을 때잖아, 맞아? 산기 등성조는. 그래서 뭐냐면 x제곱이랑 3y제곱이 같을 때 얘도 뭐야? x 루트 3y네. 똑같은 구조잖아 이게. 그러니까 뭐야? 양수 중에서 격골 나오면 다 된다고. 이까지 이해됐나요? 된 거 맞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그거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근데 그 각각을 구해달라고 됐잖아. 됐니? 그러면 각각을 구하려면 우리는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을 찾아내야 된다고. 근데 등식이 뭐 하나밖에 없니?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저기에다가 뭐다? x 대신에 루트 3y를 넣어버리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뭐다? x 4제곱, y 4제곱 1 여기에다가 뭐다? x는 루트 3y를 넣자고. 그러면 뭐가 돼요? 3y 제곱에 또 제곱이니까 뭐가 되지? 9y 4제곱이가? 9y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니까 뭐가 돼? 10y 4제곱이 1 됩니다. 그래서 y 4제곱이 10분의 1 나와요. 근데 우리는 y 제곱이 필요하잖아, 맞아? 그러면 y 제곱은 뭐가 돼, 얘들아? 루트 10분의 1 되겠지, 맞아? 자, 요거 20 봐봐, 얘들아. x 제곱이 뭐지? 3y 제곱이잖아, 맞아? 그러면 x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3 곱하면 되잖아. 루트 10분의 3이 나오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x제곱의 값이 알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파가 됐고요. y제곱의 값이 베타라서 이게 베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이 감마인데 최대값이 뭐야? 얘가 최대값이잖아. 얘가 지금보다 감마가 되겠네. 맞습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이거 두 개 곱하면 10분의 3이에요. 맞아? 거기에다가 뭐다? 3루트 10을 곱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다? 10분의 9루트 10이 답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경시 문제라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미 이 동네 기출로 나왔으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만 나온 게 아니라 강남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싫어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으로 낸 거죠, 선생님.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바꿔놨어 어떡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똑같잖아. 빈칸이지 똑같고 그 다음에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도 뭐야? 양수 조건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는 코시 한 개만 썼지만 여기는 코시랑 한 개를 둘 다 쓰는 걸로. 그래서 이 문제에 살짝 응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요일에 틀리면 풀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틀려서 풀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부터 하나씩 볼게요. 근데 이거는 근데 맞춰야 돼야겠지. 근데 문형은 이런 문제 4문제 되게 좋아하거든요, 학교쌤이.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넘기면 안 된다 했다. 왜? 이게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모르잖아. 맞죠? 넘기면 역을 쓰는 거야. Q이면 P다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냥 좌변에서 우변을 빼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만약에 뭐다? 1에 적어버리면 0점 처리야. 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학교쌤이 첫 줄에 1에 적혀있으면 안 매긴다. 0점 처리하고 넘어간다. 어술령에서. 그래서 빼서 공통으로 묶을 거라고. 그러면 얘를 보니까 뭐 이걸로 묶든 너네 편한 걸로 해. 그래서 여기서 A, 여기 C가 공통이니까 C로 묶을게. A 빼기 B가 됩니다. 맞아? 여기서는 D로 묶을게요. 그러면 B 빼기 A가 돼요. 그러면 A 빼기 B, A 빼기 B 둘 다 있으니까 묶어낼 수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 A 빼기 B,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나가니까 C 빼기 D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죠? 근데 A 빼기 B는 무슨 수야? 양수고요. C 빼기 D도 뭐야? 양수라고. 양수 곱하기 양수는 뭔데? 양수잖아. 그래서 뭐다? 얘는 0보다 크다고. 그러면 뺀 게 0보다 크니까 왼쪽 기 오른쪽보다 크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뭐다? AC 플러스 BD. 나 손도 한번 씻고 올게. BC 더하기 AD. 됐나요? 그 다음에 니은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니은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 AC 빼기 BD가 양수냐? 라고 묻고 있잖아. 맞아? 얘가 큰 거, B가 작은 거, C가 큰 거, D가 작은 거.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양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 맞지? 맞아? 성립하나? 부호를 모른다겠지. 다 양수라면 저게 맞는 말이거든. 근데 여기가 곱했는데 음수일 수도 있거든. 여기는 곱했는데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다 하겠지. 그래서 이제 뭐냐 생각을 좀 해보자고. 그럼 얘는 같은 부등식이 뭐냐면 AC랑 BD. 그러니까 요게 지금 성립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예시를 좀 들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너네가 초등학교 때 원래 하고 넘어온 거거든. 이런 것 자체를. 그래서 만약에 뭐다? A, B, C, D가 모두 다 양수라면 당연히 뭐다? 큰 거 곱한 거 큰 작작을 하면 얘가 성립을 합니다. 참이 돼요. 맞지? 근데 만약에 A, B, C, D가 모두 다 음수일 때를 볼게. 그래서 예시를 어떻게 될 거냐면 A를 마이너스 1, B를 마이너스 2 라고 두고 그 다음에 C를 뭐라 둘까? C를 마이너스 1, D를 마이너스 2라고 둘까요? 똑같이? 그러면 저거 부등식 성립하잖아. 맞아? 근데 A 곱하기 C는 뭐가 돼? 1 되고 B 곱하기 D는 뭐가 돼? 4가 됩니다. 얘가 더 커버려요. 성립 안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음이 섞었을 때도 성립을 안 할 수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제 뭐다? A, B, C, D 중에서 양과 음이 섞여 있으면 그때도 뭐냐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O도 되고 X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개소리란 말이라고. 근데 너네가 머릿속 혹시나 여기서만 예시를 들까봐 학교쌤이 그냥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번은 땡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래 돼 있긴 한데 디귿번도 잘 생각을 해보면 쉽단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좀 잘 써먹으라고. 봐봐. A 빼기 B는 양수잖아. 지금
A 빼기 B. 양수니까 얘를 내가 1하고 줄 거야. 됐니? C 빼기 D도 양수잖아. 얘를 F라고 줄 거야. 그러면 저 부등식이 지금 무슨 부등식으로 바뀌게 됐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F. 그 다음에 A 빼기 B는 뭐가 돼? 2 C 빼기 D는 뭐가 돼? F가 된다고. 개념 필기에 있지. 루트는 절대값이랑 똑같다고. 맞아? 뭐다? 따로 떨어진 게 한 번에 되는 것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도 혹시 등호가 붙는 게 참이지 않을까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된다겠지. 근데 이게 등호 붙는 케이스가 언제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그리고 루트 A, 루트 B랑 이거 두 개가 언제 같아지는지. 자, 같으면 제곱해서 같을 거 아니야. 제곱을 한번 해보자고. 제곱하면 뭐가 되지? A 더하기 B라고. 맞아? 현재 A, B는 여기상으로 할게요. 양수 말고. 자,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지? 미쳤나 보다. 얘는 양수니까 이게 되고,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지? 이게 되잖아. 그럼 이거 두 개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 두 개는 이미 같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A, B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면 된다고. 됐나요? 근데 얘는 뭐야? 0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등호 없는 게 참이라고. 이해됐나요? 이런 것도 뭐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버 넘어갈게. 그래서 얘는 제곱해서 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식하게. 그냥 배운 거 적용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보면 돼. 그 6가지 중에 맨 마지막 거야 이게. 일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B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고 얘가 큰 거, 얘는 큰이고 얘는 큰 짝이라서 뭔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이런 크들 따질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양수일 때는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음수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발레를 잡더라도 여기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도 그냥 이걸 난 일단 아니라고 믿고 한번 해볼게 일단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A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 더 작은 거잖아. 마이너스 4로 잡을게. 알겠지? 됐나? 이거 틀리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C, D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잡아야 되잖아. 맞아? 얘를 마이너스 얘를 마이너스 2다 먼저 잡아버릴게. 그러면 요거는 지금 1 대지 1 맞아? 그럼 얘가 1보다 큰 값 나오면 틀렸다는 말이잖아. 맞아? 아니면 1이 나오거나 그러면 되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뭐지? D분의 A는 뭐가 돼버려요? 1이잖아. 근데 뭐야? C분의 B는 뭐가 돼버려요? 4가 돼버리지. 근데 이쪽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뭐다? 개소리라는 거지. 됐나? 그래서 너네가 감각이 뭐냐면 작작 큰큰, 그러니까 작큰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양수라는 말이 있으면 웬만하면 참이야. 직관적으로. 근데 양음이 없다. 아무것도 안 젖어있다. 그럼 뭐다? 웬만하면 거짓이야. 그래서 너네가 음수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돼. 근데 이제 뭐다? 양수의 상황이 보장이 된다면 뭔가 성립하는 것들이 많다. 근데 얘는 우리가 이미 외부인데 루트 부등식이니까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야? 기억, 디귿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다 표평되어 있고 뭐다? x 플러스 2y는 16. 얘 기울기 음수가 y 됐던 양수야?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 맞아? 맞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뭔데? 8이고 여기가 뭔데? 16인 껴도 되잖아. 맞아? 그런데 P라는 점이 1, 4분면 이 직선 위에 있다고. 그래서 P가 지금 여기 위에 있다고. 됐나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 X축 위에 2,0과 6,0이 있고 2,0은 뭐 여기 어디가 있을 거고
뭐 6,0도 뭐 여기 어디가 있겠지. 그 다음에 y축이에 지금 뭐다? 0,1 여기 어디가 있겠고, 그 다음에 0,3 뭐 여기 있겠지. 8보다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지금 4개의 점이 있다고. 있는데 뭐라 돼 있냐면 ABP의 삼각형 ABP의 넓이를 얘를 지금 뭐다? S1이라 하자. 자, ABP는 뭐야? 요렇게 가지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 얘는 뭔데? 2분의 1에다가 밑변은 AB, 높이는 뭐야? P의 Y좌표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하면 2분의 1에다가 AB는 4죠? 2에서 6. P의 Y좌표는 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2B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삼각형 CDP, 얘의 넓이가 지금 S2래. CDP는 뭐냐면 지금 요거라고. 그러면 얘는 뭔데 넓이가?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CD고 높이가 뭐가 돼? P의 X좌표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가 지금 얘가 어떻게 얘가 밑변, 얘가 높이가 돼요. 됐나?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CD는 2고요. P의 X좌표는 A가 돼요. 그래서 얘는 뭐다? 지금 A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제 뭐라 돼 있냐면 S1 지금 봐봐. S1 곱하기 S2 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봐봐. 풀이가 이렇게 돼. 요까지는 그냥 기본 당연히 아는 거고, A, B가 여기 위에 점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하냐면 16은 A 더하기 2B가 성립을 해요. 맞지? 맞아? 근데 현재 S1이 2B고 S2가 A니까 S1 곱하기 S2는 지금 뭐가 됐어요? 2AB가 됐어요. 합이 주어지고 양수 조건 하에 뭐야? 곱의 최대를 물었어요. 사출 기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16은 A 더하기 2B, 그 다음 여기에 산기 때려버리면 2루트 2AB 요래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양변 2 나눠주고 8 제곱해주면 64가 되고요. 여기가 2AB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니까 뭐다? 최대값은 64가 된다고요. 9번은 신집이 대가리 진짜 총 맞아야 될 것 같아. 맞지? 야, 9번은 네가 지금 틀릴 레벨이야. 그러니까 9번 틀리면 지금 3기가 하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9번은 네가 지금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그리스어 학교 기출 해가지고 지금 네가 아마 10문제 넘게 풀었을걸? 네 지금 학교 시험 친 거 이번 주가 너네가 9개째거든? 당국은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9개 그리스어에 자유술까지 하면 이 문제 한 20문제 있을 거 자유술 저게 이건 왜 틀리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 이거 네 교과서에도 있단다. 교과서 풀렸잖아 이 부분. 이걸 틀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로 문제를 안 읽어서 한 개만 구했다. 뭐 욕만 먹으면 돼. 근데 풀 줄 모르는 거는 그는 심각한 수준이다. 자, 뭐야. 근데 저기 봐봐 이거. 자, 분수식과 그러니까 역수식과 원래식이 주어지면 항상 뭐다? 얘를 그대로 뭐다? 적어놓고 그 다음 뭐다? 얘를 분모에 있는 걸 그대로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몇 x인데? 4x라고. 그럼 여기 4를 꼭 팩버려 그냥. 근데 여기는 4잖아 전개하면. 여기는 3이잖아. 빼기 몇 하면 돼? 1 하면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뭔데? 어떤 식과 어떤 식의 역수식. 물론 완전 역수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지금 무슨 수인데? 양수잖아. 뭐야? 산기 때리는 문제지 맞아? 그래서 산기를 쓰면요 2루트 16에다가 그 다음 빼기 1은 양변에 빼기 1 한다 적었죠? 그럼 얘는 뭔데? 8 빼기 1이니까 7. 그래서 요게 뭐다 일단은 최소값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x를 알면 산기 등성도로 가야 되잖아. 맞아? 산기 등성도는 뭐야? 요거 두 개 같을 때라고. 맞아? 그래서 4, 4는 사라지게 되니까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분의 1이 가까우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1이에요. 제곱이 1이니까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럼 x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우리는 요 부등식을 성립을 해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x값은 뭐만 돼? 마이너스 2만. 이거 바보 아니야? 0만 된다고. 근데 너네 이거 무조건 큰 거 고르면 안 된다. 이거 블랙라벨 같은 거 풀면 반대로 돼 있어서 부호 곱한 다음에 해가지고 이게 작은 게 등성적인 것도 있단다 이겠지. 블랙라벨 같은 거 풀면 어떻게 돼? 그래서 범위 확인해서 푸세요. 그래서 x값은 요거고 최소값은 이거면 되겠지. 그 다음에 10번. 유리함수 영상을 봤으면 10번은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유리함수의 정근선은 분모 0되는 거, 그 다음에 얘들 표준형이라서 뭐다? y는 1. 그거인 건 알아요. 분모 0되는 x는 3이잖아. 그래서 여기 x는 3, 분모 0되는 거. 그 다음에 y는 1. 요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에 있어서 뭐야? 이쪽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알려면 원래는 y절편으로 구하고 y절편으로 안 되는 케이스는 그 4분면 결정 그 필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AD-BC 걔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y절편을 조사하니까 0 넣어봐봐. 뭐가 돼? 0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왜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고? 그럼 이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지금 뭐냐면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점선으로 그린 이유는 문제에 범위가 체크가 돼 있어요. 몇 이상이래 문제에서? x가 3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 맞아? 그래서 범위가 여기에만 실제로 그래프가 있어요. 문제에서 x가 3보다 크다고 돼 있어서. 됐나요? 그러면 여기 선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기는 무시하면 된다고. 됐나요? 그 다음 여기 위에 p라는 점이 있대. 그러면 p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됐나요? 그럼 모르니까 그냥 a, b로 잡아버려. 일단 참고로 저 유리함수 좀 적어놓을게. y는 x-3분의 9 더하기 1이라고. 됐나? 그래서 이제 뭐라 되겠냐? P에서 y축과 평행한 점근선의 수선의 발을 Q라고 하지. P에서 y축과 평행한 점근선의 수선의 발 여기를 지금 Q라고 하지요. 됐나? 그 다음 이게 뭐냐면 Q와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래. 그래서 Q와 P 그러면 Q에서 X축의 수선의 발 내리면 이게 되고 요게 지금 R이 되고 P에서 수선의 발 떨어뜨리면 여기가 지금 S가 된대.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직사각형이 만들어졌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직사각형 둘레의 치수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지금 직사각형 PQRS 둘레 최소값. 유리함수는 산기되고 코시되는데 산기 문제가 조금 더 흔하단다 알겠지?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는 3이거든? 여기는 A야. 그럼 이 가로 길이는 몇인데? A 빼기 3이지. 맞아? 자, 세로 길이는 뭐야? 여기 Y는 0이고 Y는 B니까 뭐야? 여기는 B가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둘레가 뭐가 돼? 2배에다가 가로 더하기 세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맞아? 근데 P는 이 유리함수 위에 점이잖아. 그럼 무슨 식이 성립해 얘들아? B는 A 빼기 3분의 9 더하기 1을 성립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B자리에다가 얘를 퐁당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2배에다가 A 빼기 3 A 빼기 3분의 9 더하기 1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맞아? 내가 이거 왜 못 푸는 거 뭐라 하냐면 지난주 거에 미림여고 거 들어갔지 않았나요? 맞지? 지난주가 아마 경문, 장훈, 중앙, 미림, 여의도? 네, 5개네요. 아, 작년거에 있나? 아닌데 재작년거 맞는데? 거기에 아마 요거 문제 비슷한 게 하나 있었을 건데 없었나? 내가 뺐나? 모르겠네. 여튼 요렇게 지금 있잖아. 맞다? 여기서 이제 뭐 쓰면 돼? 산기 쓰면 돼요. 일단 2학기 기본고사 있는 건 맞는데 유리함수가 내가 뺐습니다. 그럼 여기는 2에다가
산기 쓰면 뭐가 돼? 1루트 9가 되고 1은 양변에 뭐다? 더한다? 그냥 그런 개념을 보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뭐야? 6, 7, 14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최소값은 뭐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어학 지금 똑같거든 난이도가. 문제는 코시 문제는 산기로 풀려면 괄호씩만 적어놓고 전개하면 끝이라고 했다. 그럼 산기 형태 나온다고 했다. 전개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 첫 번째로는 뭐야? 자, 이 길이 모르니까 x, 이 길이 모르니까 y 나타나버리면 pn분의 y분의 ab 2 x분의 5 얘의 최소값을 지금 구하는 과정입니다. 맞아? 그런데 삼각형 ABC 넓이를 접근하는 거죠. 중학교 3학년 거죠. 뭐 2분의 1 AB 사인 세타 맞아? 그래서 뭐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할 건데 한 번은 뭐다? 2분의 1에다가 5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45도 중학교 3학년 거 삼각형에서 배우는 거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뭐다? 삼각형을 분할하겠다고 뭐다? APC랑 APB가 뭐다? 요렇게 연결을 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와 지금 뭐다? 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하겠다고. 그러면 APC는 뭔데? 밑변이 5고 높이가 x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2분의 1 5x가 되고요. APB는 밑변은 2고 높이는 수직인 거기 때문에 y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2 곱하기 y가 돼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2분의 1 제거할 수 있으니까 10에다가 사인 해소대로 루트 2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러면 5루트 2가 되나요? 얘는 그 다음 여기는 5x 2분의 1 없앤 거야? 여기는 2와 2가 된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뭔데? 합이 주어지고 합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코시가 된다고요. 그래서 1차식과 역수식이니까 빈칸 위치는 이쪽인 거 알겠지만 그래서 코시를 적어줘요. 그래서 1차식 역수식 x부터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빈칸이라고. 자, 루트 5 루트 2 근데 이 값이 5루트 2라며 따라서 x분의 5 더하기 y분의 2는 5루트 2를 나눠주고 7의 제곱 뭐야? 49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러면 분모에 유리화를 해주면 10분의 49루트 2 요게 뭐다? 최소값이 됩니다. 자, 학교쌤이 코시를 못쓰게 하는 학교가 서술형 시험지 때는 학교쌤이 안 알려줘요. 평소에 수업 시간에 물어봐야지 알려준다 일단. 너네도 학교 수업 시간 뺄게 코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뭐다? 코시 형태는 이 식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뭐 하자고? 전개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은 작업이라고. 됐니? 전개하면 뭐가 되는데? 25 4 뭐야? 29 x분의 10y y분의 10x가 돼서 산술기한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맞아? 29는 양변에 더한다로 보면 되고 산기를 쓰면 2루트 100이니까 뭐야? 10 나오게 되겠지. 맞아? 산기 쓴 거야? 됐습니까? 29는 양변에 더한 거고 그럼 여기는 몇이 되는데 20에다가 29니까 49가 나온다고. 됐나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얘들아 지금 뭐 구하는 거야? 얘라고 얘. x분의 5, y분의 2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뭐다? 어디까지 했냐? 요거 보자 이랬지? 이제 뭐 잘못한 거 같은데. 요게 지금 요래 나왔잖아. 전개한 거잖아. 맞아? 그러면 요렇게 보자고. 이거랑 이것만 이렇게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두 개 전개한 거니까 같은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 값이 몇이라고? 5루트 2라고. 그럼 5루트 2 나누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뭐다? x분의 5 y분의 2 5루트 2분의 49 똑같잖아. 답은 똑같이 10분의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합성함수가 나오면요 3개 중에 하나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거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거나 합성함수 자체를 그리거나 셋 중에 하나야. 근데 보통은 대부분 80%는 따로따로 그러니까 안에서 바에서 안으로 가는 문제인데 가끔 합성함수를 그리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알겠지? 근데 요즘에는 그리는 문제까지도 수능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는 가야 돼. 그래서 분류가 세 가지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니까 뭐다? 치역이 주어져 있다고. 치역은 뭔데? y값이잖아. 최종적인 결과물이잖아.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주어져 있으면 바깥쪽에서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봤자 A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러면 GX의 그래프,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 되겠지? 됐나요? 자, GX는 뭔데? Y는 X 플러스 10이라고 바깥쪽 함수. 개념 영상에도 있어요. 취업 구하는 문제. 그래서 얘가 지금 29 이하래. 그럼 여기가 지금 뭐콤마 29가 있을 거라고. 근데 27을 넣었을 때 29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금 27 된다고. 여기가. 선생님 x 플러스 12. 아 10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17 되나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러면 지금 y값이 뭐라고? 29 이상이 아니라 29 이하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쪽 방향이잖아. x값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17 이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잘 봐. 설명을 해줄게 그냥. 근데 이럴수록 짱난다 너네 지금. 했던 설명 똑같이 또 두 번 해, 세 번 해야 되니까. gfx라고 하는 얘를 할 때 얘를 잠깐 t라고 두면 얘를 그냥 gt라는 함수라고요. 그럼 여기를 내가 t로 바꿔버릴게. t 플러스 12 gt 그러면 t값이 17 이하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 맞나요? 근데 t가 뭐라고? fx라고. 그럼 t가 뭐라고? fx라고. 그래서 뭐다? fx가 17 이하라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g는 다 썼으니까 버려버리고 이제 뭐다? fx가 이 함수인데 이 함수가 지금 치역이 17 이하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x는 0이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8이래.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 0,8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위로 블록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대칭축 x는 a란 말이야. 근데 a가 뭐다? 왼쪽인지 여기 위인지 여기인지를 모르겠다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 맞아. 유형식에서. 그래서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된다고. 근데 봐봐. 만약에 뭐다? a가 여기 있어. 대칭축이. 그래서 위로 블록이니까 막 이렇게 생겼겠지. 맞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가. 예를 들었으면 이렇게 갖다 치자. 그러면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지금은 뭐다? 치역이 fx의 치역이 17이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가 나와야 돼? 최대값이 뭔가 17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냐면 치역이 17이하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 만약에 a가 이번에는 0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치자고. 오른쪽에 있으면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위로 블록이니까 뭐 이렇게 지금 생겼을 거라고. 맞아? 근데 이번에는 여기의 위치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뭐 여기든 간에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 되는 곳이잖아. 여기가 17이면 17 이하가 지금 될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돼?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왼쪽 그림도 가능하고 오른쪽 그림도 가능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왼쪽 그림은 0을 넣었을 때가 17이 나와야 되고 오른쪽 그림은 꼭지점을 넣었을 때가 17이 된다고. 근데 여기 봐봐. 여기 0 넣어버리면 뭐가 나와? 8 나오거든? 17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왼쪽 그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라고. 이해됐나? 그 다음에 여기도 0,8이고 여기도 0,8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다? 붙어있는 그래프, 연결된 그래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100%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붙어있는 그림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a, 17이 나오면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A는 값이 17이다 해서 마무리 제곱은 끝나지 않아? 그래서 17은 A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A 제곱 2A 제곱 더하기 8. 그러면 A 제곱이 9가 돼서 A 값이 마3 또는 3이 나오는데 여기가 현재 A라고 A. A는 0보다 커요. 그래서 3만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수학상에서 2차 함수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2차 함수 실수에서. 얘를 잠깐 t라고 두자고요. 됐나? 그러면 x값이 0에서 1이라고 현재. 그러면 fx가 지금 범위가 뭔데? 0부터 4분의 3까지라고. 근데 fx가 뭐라고? t라고 t. 그러면 끝났잖아. 수학상에서 이거 자유수비 그대로 다 있잖아. t의 범위는 이건데 y는 ft라고. ft는 여기다 t 넣은 것 뿐이잖아. 그럼 그래프는 여전히 지금 뭐야? 1에 생겼고 대칭축은 여전히 2분의 1이고 범위가 0부터 4분의 3이래. 0은 여기 4분의 2지? 맞아? 4분의 2니까 4분의 3은 가까이에 있고 4분의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0은 2분의 1이나 차이 나니까 0은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거리, 요거 거리 따진 거라고. 근데 범위가 이거니까 뭔데?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럼 뭔데? 여기 꼭지점이 뭐가 돼? 최대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최소. y값의 최소에서 최대까지가 뭐야? t 여기라고 하지. 그래서 뭐야? 0 넣어버리면 f0. f0는 뭐야? 0인가요? 예, 0이고. 이거 2분의 1 넣어버리면 뭐지 얘들아? 2분의 3이랑 2분의 1 곱하니까 몇이지? 4분의 3인가요? 그러면 ft의 범위가 뭐다? 0부터 뭐다? 4분의 3까지. 이래 나오는 거 맞나요? 얘가 치역이 되겠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애들이 손해보는 거는 세상이 제일 싫어.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뭐 주어진 게 합성함수의 치역이 주어져 있다고. 그럼 얘는 뭐다? 합성 치역은 결과물이라고. 그러니까 바깥쪽 G에 영향을 간다고. 그래서 먼저 G 함수를 그린다고 같이. 그럼 여기 어딘가에 y값이 0인 데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0 되는 곳이 뭐냐면 마이너스 11 대라고. 근데 0 이상이니까 위쪽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그러면 x값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이상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잠깐 뭐다? 다 t로 바꿔버리자고. t. 그래서 나는 gt 그래프를 해석을 할 거니까 얘를 뭐다? gfx인데 fx를 뭐다? t라고 치환을 하자고. 그럼 y는 gt라고요. 됐나요? 근데 t가 마이너스 10인데 t가 뭔데? fx니까 결국 fx가 뭐다? 마이너스 10 이상이라고요. 그럼 나는 뭐냐면 이 함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0 이상이라고요. 그럼 저 함수를 그려보자고. x는 0이고 0보다 클 때는 6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겼고 여기가 0,6이고 그냥 이 문제도 지금 땡큐인 게 뭐냐면 얘도 0,6 지나고 0 넣어버리면 우리 등호가 없지만 여기도 0,6을 지나서 일단 붙어있는 그래프인 건 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아래로 블록이라고. 맞아? 근데 지금 뭐다?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와야 돼. 요거는 지금 뭐야? 6 이상이잖아. 근데 연결돼 있으니까 뭐야?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다? 꼭지점은 마이너스 a, 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와야지 뭐다? y값이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그건 뭔데? 마이너스 a 넣었을 때 마이너스 10 나온다.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넘기면 a 제곱 넘기면 16. 그래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아요. 문제. 그러면 a 값은 0보다 크다는 말이잖아. 맞아. 그래서 a 값은 4만 됩니다. 문제로 풀어줬어요. 수업 시간 2시 된 거. 그래서 이 동네에서 벌써 3번이나 나왔고 블랙라벨의 핵심수학 세계에서는 강조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를 풀 때는 f(x) x를 풀 때는 뭐다?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 함수지만 양변에 뭐다? f 인버스라고 하는 걸 합성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역함수가 존재 안 해요.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얘를 역대응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fx랑 양변 f 인버스 씌우는 사라지잖아. 맞지? 그 다음 뭐다? 이 방정식을 풀 거라고요. 근데 얘는 무슨 그래프라고? 역대응은 y는 fx를 y는 x 대칭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f 인버스의 이상한 그래프 함수는 아니야. 이 역보다 함수는 안 나와. 알겠지? 왜냐면 x값 하나 y값 2개 나와서. 그래서 그걸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물론 쌤 저는 이거 열심히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냈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이 문제는 이쪽으로 푸는 게 더 빠르다고 제가 개념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실제 학생들도 객관식으로 출제하면 이 의도로 낸 거야. 수능 문제 때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뭐냐 0,0은 여전히 y는 대칭 0,0이에요. 근데 3분의 1,1은 y를 대칭하면 1,3분의 1 된다고. 그러면 3분의 1이 조금 더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3분의 1 찍어버리자고. 그러면 1,3분의 1은 여기라고요. 그래서 봐봐. 요 점과 이 점에 있는 거잖아. 그 다음 뭐다? 이 점과 이 점에 있는다고. 됐나요? 두 번째 이제 이 점으로 넘어가자. 자, 이 점은 지금 뭐야?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맞아? y는 대칭해도 여전히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자, 요 점과 이 점을 이은 거잖아. 얘를 이동한 게 이거잖아. 그래서 뭐다? 이거와 이거를 이어버린다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점이잖아. 요 점이 뭐예요? 1,0이라고. 1,0을 y를 대칭하면 0,1 되니까 요 점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다? 요 점과 요 점을 이어버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요 이상한 그래프 이게 지금 뭐다? f 인버스 x 역함수는 아닙니다. 역대응이에요. 얘 그래프라고. 그러면 실근 개수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개념상 보면 영등포고는 등호를 빼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개수에서 그때 낚시를 했다 이거. 여기 등호 붙어 있으니까 뭐야? 빨간색 그래프랑 이 색깔 있는 그래프의 교점을 보자고. 물론 실근 하긴 하지만 자 일단 실근 개수는 뭐다?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지금 3개, 여기 4개. 실근 개수는 4개가 돼요. 교점이니까. 근데 영등포 기출 문제는 뭐였냐면 실근 합이었다고. 그래서 뭐냐면 요 점이 만약에 별 콤마 하트라고 한다면 이거를 y는 대칭한 게 이 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트 콤마 별이 된다고요. 됐니? 그러면 실근 합을 보면 첫 번째 0이에요. 맞지? 실근은 x값이니까 0,0이라서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2분의 1입니다. 얘는 뭐야? 별이라고 별. 얘는 뭐야? 하트라고. 그럼 실근합이 이거니까 나는 뭐다? 별이랑 하트만 구하면 되는데 이걸 두 개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점 좌표만 구해내면 별이랑 하트 둘 다 나왔잖아. 맞아? 거기서 마무리 지으면 된다고 했다고. 그러면 이제 뭐냐? 이거 두 개의 직선의 방식 구해서 그냥 그점 구하면 되잖아. 맞아? 맞죠? 자, 요 직선은 뭐지? 이 빨간 직선은 0,0이랑 3분의 1,1 지나니까 y는 3x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 직선은 뭐야? 2분의 1, 2분의 1이랑 0,1을 지나가잖아. 그러면 기울기는 몇 대지? 2분의 1에서 0을 빼니까 2분의 1 2분의 1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된다고. 그러면 얘는 뭐다?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y좌표는 1이니까 플러스 1 된다고요. 그래서 뭐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뭐다? 요 점이라고. 그래서 y는 3x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같다고 두고 풀면 4x는 1 나와서 x가 4분의 1 나와요. y 값은 4분의 1 넣어버리면 4분의 3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별이고 요게 지금 하트라고.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맞아? 그래서 요게 지금 더한 게 몇이라고? 1이라고.
더하면 몇이 돼요? 2분의 3대를. 얘를 t라고 준다고. 됐나? 얘가 뭐야? FF는 상수 방정식인 거야. FF는 상수는 두 가지 풀이법이라고 했어요. 뭐다? 얘를 t라고 둬서 만족하는 t 찾고 다시 이 방정식 두 번 풀기. 그거 두 번째는 합성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린다고. 근데 직선이 아니면 웬만하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고. 직선도 아까처럼 너무 복잡하게 세 번 꺾이면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웬만하면 자제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밖에 안 꺾인다.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방정식이 뭐냐면 ft는 1이라고. 그럼 얘를 잠깐 t라고 바꿔. 그냥 y는 ft라고. 그럼 얘는 y는 ft랑 y는 1이 근점이니까 y는 1이 여기 있잖아. 맞아? 됐나요? 이거 혹시 대칭축이 주어져 있나? 아 그냥 없나? 그냥 개수만 묻는 거니까. 그럼 여기를 내가 그냥 별이라고 잡을게. 알겠지? 너네 눈알이 있으면 알아요. 자 물론 상관없긴 한데 실근 개수로 그냥 할게. 알겠지? 자 요 길이가 별이거든? 이 길이도 별 아니야? 여기는 몇 별인데? 2별이 된다고. 그래서 뭐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래서 t 값이 0이랑 2별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t는 0이랑 별이 2별이랑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x 개수라고. 근데 t가 뭐라고? fx잖아. 그러면 뭐다? 다시 방정식 fx는 0, 요거 0. 그 다음에 방정식 fx는 2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현재 별은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별도 뭐다? 양수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뭔데? y는 fx랑 y는 0. x축과 교점이잖아. 자, 요 방정식은 뭐야? x축과 교점이고 별 한 개밖에 없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는 x는 별 한 개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y는 이별이 양수라며. 그럼 이별 어딘지 몰라. 여기저기인지 몰라. 여기 있다고 쳐. 양수니까. 그럼 여기 교점 몇 개니? 한 개? 두 개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두 개. 뭔지 모르지만 한 개, 두 개니까 총 몇 개? 세 개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 값이 주어져 있으면 실근합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뭐다? 선대칭이잖아. 이차함수는. 그래서 얘와 얘의 중점 이거니까 얘의 x좌표의 중점은 얘의 두 배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아마 지난주에도 그거 했다 아이가? 이거 뭐 암산으로 된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아닌가? 너네 아닐까? 화요일 아닌가? 그러니까 헷갈리나? 합성 한 4번 하는 거 나오지 않아? 답이 그때 뭐 64 더하기 50이 하나 있었는데 아닌가? 너네는 오늘인가? 그때 좀 이따가 또 나오면 보세요. 알겠지? 이거 못 푸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대로 수상기출이에요. 합성함수 기호 요거 한 개 추가한 것 뿐이란 말이지. 근데 이걸로 바꿔버리면 수상기출이잖아. 거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267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267도 수업 시간에 풀어둔 거 숫자까지 그대로예요. 숫자까지 똑같아. 267이 그놈의 그 뭐냐 fx 그래프 그림이 이거라고. 너네가 맨날 보던 거. 합성함수에서 맨날 나오던. 이거라고. 근데 지금 뭔데? FF는 상수잖아. 이 방식이 실근 합을 묻는다고. 얘도 선대칭이고요. 얘도 선대칭이라서 이 문제가 2차 함수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근데 그냥 뭐다? 얘랑 똑같은 풀이법 t로 갈게요. 왜냐면 이 풀이가 좀 더 일반적인 풀이야. 많이 쓰는 거. 얘는 직선이라서 꺾인 점 하나밖에 없어서 합성함수에도 상관없습니다. 자, t라고 주자고. 그러면 얘는 y는 ft. 그럼 얘를 ft라고 보고 y는 2분의 1. y는 2분의 1 요거잖아. 됐나요? 그럼 여기를 내가 알파1, 베타1이라고 해. 근데 알파1과 베타1은 실근은 아니다. 왜? 이건 t값이지 x값이 아니에요. 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방정식 ft는 2분의 1. 이 방정식을 푸니까 t값이 알파1이랑 베타1이 나왔다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할게.
알파1은 0과 2분의 1 사이고, 왜냐면 이게 문제가 나중에 고난도 문제로 바뀔 수도 있어서. 베타1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놓을게,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t가 fx라며. 그럼 이 t에다가 fx를 넣으라고. 그러면 뭐가 돼요? 방정식 fx는 알파1이라는 방정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방정식 fx는 베타1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 방정식이 나오는 x값이 x가 실근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알파1의 범위가 뭐라고? 0과 2분의 1이라고. 0과 2분의 1이면 요거 0, 요거 2분의 1. 여기 사이에 알파1이 그어진다고. 그러면 뭐다? 여기다가 y는 알파1을 그어요. 됐니? 그럼 여기 나오는 근을 알파2, 알파3라고 할게 그냥. 그러면 알파2, 알파3는 이게 선대칭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점이 이거라고요. 맞아? 그러면 합은 뭔데? 얘와 얘의 합은 얘의 2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2분의 알파2 더하기 알파3가 2분의 1이니까 얘와 얘의 합은 2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는 알아들을 거라 믿을게야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의 실근 합은요. 그러니까 실근 합인지 실근 개수인지 문제 잘 봐야겠지? 그래서 뭐다? 얘 숫자의 2배. 1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 다음 밑에 얘는 뭐야? 2분의 1이 1이니까 2분의 1과 1은 여기 사이니까 여기 그어진다고. 그럼 여기도 지금 뭐야? 이렇게 있을 거니까 얘를 내가 뭐다? 베타2 얘를 베타3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대칭이니까 여기서의 실근 합도 베타2 더하기 베타3잖아. 맞아? 적어놨을 때 이거. 그럼 얘도 뭐야? 이 대칭축의 2배가 된다고. 근데 내가 이걸 왜 제안을 해줬냐면 이 문제의 고난도 문제는요. 하나는 여기 사이의 숫자가 나와. 됐니? 근데 다른 하나는 보통 벗어나는 걸로 나와. 그럼 실근이 존재 안 한다는 근점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베타1이 1보다 큰 값이 나온다고. 그냥 빠지게 되니까 이쪽만 해서 답이 나는 거고. 근데 애들 또 멍청하게 두 번 케이스 나눠주니까 두 번 또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고. 물론 우리 그 개념 영상에 보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 게 있어요. 그 막 그때 막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잖아. 복잡하게 생긴 거.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건드렸어요. 일부러. 그러면 구하고 되는 건 이 네 개의 합이잖아. 답은 뭐가 돼? 1 더하기 1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뭐 수상 기출이에요. 알겠지? 수학 기출이 아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함수 개념할 때도 일부러 해준 거예요. 일부러. 기억 못할까 봐. 그 다음에 270번은 너네가 조금 공부는 하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알겠지? 왜냐하면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동네에서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근데 국제고까지 포함을 하면 3번 나왔어. 왜냐면 국제고가 2번 냈거든, 문제를. 그래서 단순히 얘도 마찬가지 수학카가 아니라 단순히 수학상에서 가우스 얼마나 많이 연습해봤니? 그래서 이거는 수학상에서 여러 가지 방식 기출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들은 범위로 안 나오고 답이 뭔가 낱개로 나와. 가우스의 함수의 취업. 아마 국제고 기출이 이 문제였을 거야. 20년인지 21년인지 기가 안 나는데 X 범위는 조금 세팅돼 있었고 그래서 얘 취업이 뭐냐 애들 또 손도 못대. 고1 때 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국제고 문제 난 사진 보내다 넘어가는 거야. 자, X가 있으면 봐봐. 우리는 고1 1학기 때 한다고 어떤 실수 X가 주어지면요. 항상 뭐다?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됐나? 근데 가우스 X의 의미가 뭐냐면 X의 정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2.7에 가우스 씌우면 2 나오잖아. 근데 2.7이 2 더하기 0.7 그래서 뭐다? 정수 부분이라고. 마이너스 1.7의 가우스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7은 뭐다? 마이너스 2 더하기 0.3이에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7이 아니다. 왜냐면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이 꼴로 한 개로 맞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뭐야? 가우스 값이라고. 그래서 뭐다?
요게 정수분의 의미가 뭐다? 가우스 X. 소수분을 알파라고 쓰면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 됩니다. 까지 지금 됐을 걸 믿을 게겠지. 이건 1학기 내용이라서 중학교 때부터 다뤄보죠. 그러면 지금 봐봐. X는 가우스 X에다가 알파를 더한 거잖아. 근데 알파 값이 지금 뭔데 얘가? 0 이상이라고. 그럼 여기서 질문. X랑 가우스 X가 있으면 누가 큰데? 얘가 더 크지. 여기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근데 여기 되면 같아지니까 항상 요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X가 양수라고 돼 있잖아. 맞아? 양변을 X로 나누면 부등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맞아? 물론 여기서 가정 하나 들어가야 돼요. 뭐냐? 나눴다라는 말은 0은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빼도 되겠네 등호를? 왜? 아니다 무슨 소리 있다 했지? 얘가 여기 있으면 있지. 정수는 다 같아지니까 가우스 1은 1이잖아. 맞아?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여기는 양수니까 나눠도 상관없지?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성립을 하는 거네? 자 0보다 큰 숫자에 봐봐 얘들아 0보다 큰 숫자의 가우스 값은 몇 이상이야? 0.7의 가우스는 뭔데? 0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들은 다 양수 나올 거잖아. 그래서 뭐냐면 얘는 0 이상이라고. 됐니? 그럼 봐봐. 이 숫자는 1, 2인데 가우스 X가 0일 수도 있다고. 0.7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는 몇 이상이래? 0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 이까지 됐나요? 이것 때문에 됐니? 그런데 나는 이 숫자에다가 또 뭐야? 가우스를 씌운다고. 자, 이 숫자가 만약에 0이거나 0.11이라면 가우스를 씌우면 0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1이 되는 순간 가우스 1은 1입니다. 맞아? 그래서 뭐냐? x분의 가우스 x의 가우스 값은 뭐다? 0 아니면 1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거기다가 뭐 했니? 플러스 1 했잖아. 그러면 fx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0에다가 1 더하면 1 나오고 1에다가 1 더하면 2가 나온다고. 그 답이 1, 2가 나온다고. 허술형으로 다 나왔거든. 이게 좀 내가 객관식이 아니라 이 동네에서는. 근데 너네가 뭐다? 이걸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국제고가 다 이거 연습 2번 됐는데 다 서술형 됐거든. 참고로 얘기를 하면 저기 이 원래 문제 적혀있는 집합의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해집합이라고 해요. 알겠어? 그래서 해집합의 원소의 수거는 실근 개수로 만드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1학기 때는 한번 언급했지만 너네한테는 아마 안 나오긴 할 건데 근이랑 해는 다른 거라고 했다. 알겠지? 1학기 때 설명 한번 했다. 그래서 근 개수랑 해 개수랑 달라. 그래서 해는 절대로 중근을 두 번 쓰지 않아요. 그래서 너네가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에서 두 근의 합 근계를 쓰잖아. 이걸 2라고 하지. 이걸 1이라고 안 하잖아. 얘는 실제로 x-1의 제곱이라서 실근이 하나밖에 없지만 됐나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2가 되기 때문에 뭐냐면 근은 중근을 두 번 센다는 거야. 근데 해는 한 번만 세는 거야. 그래서 해는 무조건 뭐다? 해의 합을 구해라. 문제 오류가 되겠지. 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해는 1밖에 없는 거여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근데 해의 의미로서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에 쓰고 싶어서 뭐냐면 서로 다른 실근 개수. 그러니까 서다 실근이란 말이 들어가면 걔가 해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뭐 교과정에는 없는 단어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억 안 나면 이쪽에 못생각하면 다 나와. 근이랑 해 차이가 뭐냐 이런 다 나와. 이쪽에서. 여튼 우리는 이 방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뭐냐를 묻고 지금 요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그러면 내가 잠깐만 이제 뭐다? 이 부분 통째로를 t라고 줘볼래 그냥. 얘를 t. 그러면 내가 지금 ff를 t로 준 거잖아. 그러면 안쪽을 t라 잡아라고. 제가 바깥쪽 하는 거. 그럼 얘가 t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지금 바뀌게 되냐면 t는 ft 방정식으로 바뀌게 됐다고. 그러면 저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야?
V자 그래프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근데 여기를 내가 잠깐 T축이라고 볼게 알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뭐다? Y는 FT가 된다고. 됐나요? 근데 Y는 FT랑 Y는 T. Y는 T가 뭐야? Y는 X를 말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0,0이랑 1,1 요 점을 지나가는 건데 뭐냐? 요것도 기울기가 1이잖아, 맞지? 근데 Y는 T도 기울기가 1이잖아, 얘도. 그러니까 요거 쪽에는 평행하다 지금 내 그림 이상해서 그렇지? 맞잖아. 요거 기울기 1이잖아. 이쪽은. 얘도 1이잖아. 그러면 교점이 지금 뭐밖에 없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됐니? 요 교점을 구해보자고. 그러면 얘는 뭔데? Y는 마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랑 Y는 T 이거 두 개의 교점이 된다고. 그러면 T는 2분의 1 나와요. 이까지 됐나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X잖아, X. 그래서 뭐다? 이거 대신에 T 대신에 뭐다? 이 2분의 4 집어넣자. 그럼 얘는 뭐냐면 방정식 FF는 2분의 1 이래 된다고. 여기서는 너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직접 합성해서 그래프 그려도 되고 또 T로 칠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림 그려서 마무리 지어도 돼. 봐봐, 이번에는 그림 그려서 마무리 지을게. 어차피 실근 합이 아니라 실근 개수라서 개수는 편하게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자 fx의 그래프를 그려요. 똑같아. 이 그래프 그릴 거야. 그래서 잠깐 또 여기를 해줄게. 그냥 문자 삼아줄게. 자, 이걸 S라고 하자고. 여기는 또 S, 여기는 FS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FS는 2분의 1이잖아, 맞죠? 그럼 얘는 Y는 FS고 Y는 2분의 1이 여기잖아.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거를 뭐랄까? 알파 1, 얘를 베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뭐냐? 교점이 S 값이 지금 뭐가 나왔다고? 알파 1이랑 베타 1이랑 나왔다고. 됐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나 하니까 얘는 0과 1, 얘는 1과 2 얘를 할게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라고? S가 아니라 X라고. 그러면 얘는 뭐야? S 대신에 fx를 넣어버리면 방정식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방정식 fx는 알파 1, 방정식 fx는 베타 1이 된다고. 근데 귀찮게 여기다 할게. 이제 봐봐, 알파 1은 0과 1 사이 숫자야. 0과 1 사이 숫자니까 뭐 여기 어디가 알파 1이 있을 거라고. 그럼 실근이 한 개, 두 개가 나와요. 맞나? 베타 1은 1과 2라고. 1과 2면 여기 있겠지. 1보다 크니까. 그럼 여기에 한 개, 두 개가 나와요. 맞아? 그러면 총 몇 개야? 4개가 되네. 됐나? 봐봐. fx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이렇게 됐어요. 0부터 4까지 그래프가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일단은 좀 길게 풀게요.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짧게 푸는 것도 설명을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뭐냐면 F 잠깐만. F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괜찮다. 요 방정식을 지금 푸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뭐다? 이거 통째로 안에 거를 우리가 맨날 T라고 뒀잖아, 맞아? 근데 얘를 FT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Y는 FT랑 Y는 1이잖아, 맞아? Y는 1이 여기 있겠지. 맞니? 그럼 여기가
일단은 알파1, 베타1이라고 적을게 그냥 내 마음대로. 됐나요? 그래서 t 값이 알파1, 베타1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방정식 다시 풀 거니까 뭐냐면 방정식 f는 이제 하나 빨간색으로 제거된 거야. f 그냥 한 번에 적을게 이제 귀찮아서. 얘가 있으면 얘가 지금 뭐다? 알파1일 때 한 번 풀 거고 또는 베타1일 때 이렇게 풀 거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뭐다? 했던지 또 반복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제 뭐다? 또 뭐 S가 잡을 거라고. 그러면 방정식 fs는 알파1, 베타인데 알파1은 0과 2 사이 숫자고 베타2는 2와 4 사이 숫자니까 0과 2니까 뭐 여기 어디가 있을 거고 얘보다 크니까. 그 다음 2와 4니까 어차피 4보다 작으니까 베타1 이렇게 있을 거라고. 여기도 지금 뭐야? 이렇게 두 개씩 각각 나오게 된다고요. 맞아? 그래서 뭐다? 이 S값이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알파2, 베타2 대충 적을게. 여기서 알파3 여기서 뭐 베타3 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제 뭐야? 이 S 자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4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됐나요? 그럼 봐봐 얘들아. t 값이 몇 개라고 지금? 2개였어요. 맞지? 자, s 값이 몇 개야? 4개지. 2, 3, 2, 3.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봐봐. 저 줄게. 이제 이쪽으로 가겠지. 여기를 이제 뭐 별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별 값은 몇 배가 되겠니? 2배씩 늘잖아. 그럼 몇 개가 돼? 8개가 나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요거까지 가잖아. 그럼 얘를 또 뭐라고 할까? 하트라고 하자고. 그러면 하트 값은 몇 개가 나와? 또 얘의 2배인 16개 나온다고. 근데 내가 보고 싶은 뭐야? 이놈의 x라고. 한 번 더 가야 되겠지. 그럼 x는 몇 개가 나와? 32개가 나온다고. 규칙상 줄어듭니다. 맞아? 그래서 일단 뭐다? x값의 개수 b는 32가 돼요.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잘 봐야 될 게 x값의 합을 봐야 돼. 32개잖아. 근데 32개가 지금 뭐냐면 이렇게 지금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이 뭐 y는 내가 L1이라 적을게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y는 이렇게 L2라 적을게. 그래서 쭉 해서 y는 그냥 L16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냐면 1개, 2개, 3개, 4개 그러니까 한 직선당 2개씩 나와서 32개 나온다고. 근데 2차 함수 등축이 2잖아 여기가. 맞아? 자, 요거 2개의 합은 이 숫자의 2배라고 했다고. 맞아? 이거 2개의 합도 이 숫자의 2배라고 했어요. 맞아? 근데 그게 몇 개라고 직선이? 16개라고. 그러면 뭐다? 4 곱하기 16개 되는 거 맞아? 몇이야? 64라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몇이다? 96이라고. 그 사실은 이건 넣을 수 그냥 2, 4, 8, 16, 30인가 보다? 보자마자 자 2개, 4개, 8개, 16개 그 다음 x까지 다니니까 32개 32개란 말은 직선이 16개 그래서 4 곱하기 16 이 숫자의 2배에다가 16 곱하는 거야. 그래서 암산은 풀리는 문제 사실. 이랬네. 근데 라인은 원래 있는 문제긴 해. 자 봐봐. 방정식 fx는 0을 관찰해보자고. 됐니?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는 0돼요. 맞아? 그러면 이거의 물론 그냥 근이라고 알파벳 한번 하고도 상관없는데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자. 인수분해 되나 이거? 뭐로 되죠? 1. 그 다음에 그냥 내가 계산할게. 2되니까 또 인수분해 돼야 돼. 1에 나오니까 이 근이 뭐다? 1, 마 1, 마 2 이렇게 지금 3개 나오게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할 거냐 봐봐. G1의 값이 뭔지 궁금하고 G 마이너스 1의 값이 뭔지 궁금하고 G 마이너스 1의 값이 뭔지 궁금해. 조사를 할 거야. 여기까지 됐나? 틀렸나 계산? 맞아?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게 계산했는데 000이 나왔다 치자고. 만약에 확인을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 다항식에서 뭘 넣었더니 0이 됐으면 x-1을 인수로 갖고요. x 플러스 1의 인수로 갖고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한다고. 근데 그거 3개 곱해진 게 뭔데? fx잖아. 그러니까 뭐다? 요게 3개 다 0되면 뭐다? fx를 인수로 가진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얘 확인을 하자고. 그래서 뭐다? f1 f -1 f -2 자 f1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f0가 되고요. 얘도 f-0이라서 ff0가 되고 다 ff0가 나온단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f0가 뭐지? -2예요. 그럼 얘는 f-2 얘도 f-2 얘도 f-2가 나와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인 거 알아냈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는 0이에요. 그래서 뭐다? 인수 정리에 의해서 gx는 뭐다? x-1을 인수로 갖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고. 됐나요? 그러면 즉 인수한다면 곱으로 표현된단 말이잖아. 인수란 말은. 그러면 gx는 뭘 인수로 가져요?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 곱을 인수로 가집니다. 근데 하필 이 곱이 뭐야? fx였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뭐다? gx는 인수정의에서 fx는 인수로 가진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1 1학기 팩트에도 많아요.